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더 탐사 권지연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3월께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전당대회 룰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국민의힘 현행 규정은 당원 투표와 또 일반 여론조사를 7대3 비율로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의 당심을 반영하는 데 더 힘써야 한다며 여론조사 폐지에 힘을 싣는 목소리와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지킴이의 앞장서는 전광훈 씨가 국민의힘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는 중입니다. 전광훈 씨 주최로 열리는 광화문 광장 집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곳곳에서 들려오는 당원 가입 유도 목소리입니다. 가입 안 하신 분들 가입 안 하세요. 축구를 하는 사람인데 오늘 또 가입 많아서 잘 될 수가 있는데 저는 보셔야 되네요. 현장에서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한 후 전광훈 씨가 지목하는 인물에게 표를 몰아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전광훈 세력이 국민의힘 장악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맨날 국민의힘 거기 황교안 당대표 우리가 원하는 거 항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4월 때 국민의힘 할때 박원순 지정한 사람들 뽑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려고 국민의힘 해서 4월 때 가입했으니까 1, 2, 3, 8개월 뒤에 남은 가입이 돼야 돼요. 하셨어요? 금방 5일이 돼요. 안 된다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싸워놓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말 안 했잖아요. 예, 말 안 했잖아요. 이들은 전광훈 씨가 누구에게 표를 몰아줄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광훈 씨가 자신의 세를 무기로 당대표 선거 후보자들을 쥐고 흔들 개연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직 전광훈 씨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입 있어가지고 가입 4월달에 다시 가입하시면 돼요. 이 자원봉사자에게 생각을 해보고 가입 의사가 생기면 국민의힘에 연락하겠다고 하자 가입했다가 4월에 다시 탈퇴해도 된다며 꼭 자신들을 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예. 전화해서 얘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희가 막 정의를 하면서 가입했어요. 얘들이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얘들 그걸 우리가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저도 아까 얘기를 하는데 돈이 안 빠져나간 거예요. 거기는 지금 이것 때문에 돈이 막 달라졌다고. 정당법 제49조 제3항에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를 보호, 지휘, 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자는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개별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특정되어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 공직선거법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어요. 공직선거법 237조 보시면은 선거의 자유방해죄 해가지고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지휘, 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다. 이게 있거든요. 네네. 참고하시라고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광훈 씨가 표를 몰아줄 개연성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선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하는 인물 중에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도 있죠. 전광훈 씨와 노골적으로 함께 연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미 2020년 4.15 총선을 앞둔 수개월 전 결별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전광훈을 향해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추어올린 바 있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오늘 이 폐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가 저런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핵관으로 무상한 윤상현 의원도 있습니다. 그는 올해 대통령 선거 이후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정권교체의 공을 전광훈에게 돌리며 그를 본회퍼에 비유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 인사 올리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우파의 심장 사랑제일교회를 찾아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님, 또 성도님들, 또 애국 시민들, 또 해외에서 오신 우리 한인 지도자분들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정광훈 목사님은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통일을 위해서 솔선수범하시고 또 헌신봉사하시고 누구보다도 책임감이 강하신 애국 목사이십니다. 한국의 대한민국의 본히퍼 목사님이십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맡았던 강신업 변호사 역시 지난 9월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의 공을 전광훈에게 돌리며 친분을 과시하는 사진도 올렸습니다. 네. 강신업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걸 좀 딜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강신업뿐이 아니라 정광훈 목사가 뭐 저한테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만 선택하겠다 그랬으니까 네네. 여러 명 놓고 뭐 재고 있겠죠. 근데 강신업이 너무 세게 압박을 하니까 자기 지지하라고. 네. 그게 좀 부담스러울 거고 아마. 그럼 윤상현, 김기현, 뭐 강신업 요 3명 가운데일 가능성이 좀. 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 뭐 지금까지 관계나 성향을 볼 때. 무엇보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이 되고자 하는 전 씨가 국민의힘을 장악하려 하는 이유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전광훈 씨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다 이를 미뤘습니다. 충돌이 심해 그간 한국교회와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공개 사과하는 조건으로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정광훈, 김노환 둘 2단으로 저거 하고 자른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 결과는 한 일주일에서 한 2주 정도 미루기로 했어. 충돌이 심해서 한 번 더 저기 기회를 주고 철저하게 전국의 그 언론에다가 공개 사과하지 않으면 임원회에서 최종 결의한다고. 한기총내 내부 관계자는 윗선에 압력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노코멘트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전광훈 씨는 대선 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지하다 배신하고 윤석열 지지로 돌아섰는데 여기에는 자신의 세력들이 장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략이 오갔다는 증언도 김경재 전 총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왜 대통령 총재님 계속 밀다가 마음 바뀐 게 윤석열 그 후보 측에서 장관 자리 제안했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밀사들이 거기 갔을 겁니다. 나에게도 3명의 밀사가 왔으니까. 밀사요? 쪽에서.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네. 뭐 나는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박근혜 탄핵을 사죄하라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한 3개 정도의 채널, 대화 채널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 이렇게 자기 서울법대 2년 선배라는 사람도 있었고, 네네. 무슨 뭐 변호사, 그리고 옛날 민주당에서 나오고 국회의원을 했던 비례대표였던 사람, 네. 그 사람들의 채널이고, 또 한 사람은 뭐 내가 지금 밝히기가 좀 현재 어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청와대 입장에서도 무리한 지분을 요구하는 전광훈 씨가 부담스러울 법하지만 전광훈 씨와 선긋기는 이렇게 실패하는 모양새입니다. 개신교 내에서 정치적 지향점을 같이 하는 목사들 중에서도 전광훈 씨와 결별해 대척점에 선 목사들이 최근 전 씨의 과거 비행을 청와대에 일러주었을 것이란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 씨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목사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한기총 원로들인 길자연, 지덕, 이용규 등입니다. 이 중 전 씨의 입장을 적극 대리하는 모 교단 총회장도 있습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거의 강원신 목사님이 총회장으로 계신 기아성 강화문 맞죠? 예, 맞습니다. 아, 네네. 오늘 그 한기총 실행위원회 앞에 기아성 광화문 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네. 정광훈 목사 옹호하는 그 시위가 좀 동원령이 내려졌던 거죠. 아, 잠시만요. 저는 간사라서 자세한 거는 모르고요. 네네. 제가 사무국장님이 계신데 한번 연락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요? 네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아, 예, 사무국장님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언론 더 탐사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네네. 네네. 오늘 그 한기총 실행위에 기아성 광화문 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 이단 규정에 대해서 반대 표명들 많이 해주셨는데, 네. 이 총회 입장일까요? 네. 아, 총회 입장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세요? 저는 지금 네네네. 우리는 교단은 한기총에 소속이 된 교단은 맞아요. 네. 맞는데 네. 거기 우리 기아성 광화문 총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갔다 할지라도 네. 지금 저로서는 거기 의견에 대해서 지금 전화 받은 제 입장은 사무국장이라도요. 예. 거기에 100% 동의하거나 인정하거나 네. 그런 건 전혀 지금 저는 모릅니다. 강원식 목사님께서 정광훈 목사랑 굉장히 절친하시고 그 입장을 계속 대변하시고 대리하시잖아요. 네네. 네. 그분이 두 분의 관계가 절친이고 전적으로 100% 동의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네. 우리 총회 전 회원이 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안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생각은 다 다르실 수 있는데, 그럼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다 각자의 어떤 판단 하에 참석하셨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분들은 그 개인적인 판단이지 저는 거기 누가 갔는지도 몰라요. 강원식 목사님께서 동원령 내리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동원령 그거는 저는 지금 그거를 제가 몰랐는데요. 동원령이라는 건 그래요. 저는 그 동원령이란 얘기 그럼 왜 나올까요? 글쎄요, 그거는 저는 전혀 모르고요. 네네. 그걸 누가 얘기를 했는지 저는 솔직히 진짜 진실로 저는 그거를 전혀 모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총회장님께서 그 정광훈 목사를 계속 옹호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단 차원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실까요? 글쎄 지금 말씀드렸지만 네네. 우리 총회장님은 강원식 목사님은 정광훈 목사님하고 절친이시고 나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애국운동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누가요? 우리 총회장님이 네. 애국운동을 하셔서 정광훈 목사님 애국운동을 하는데 왜 정광훈 씨랑 같이 해요? 아니 정광훈 목사가 애국운동 하시는 분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가 애국운동 한다고 생각을 하신단 말씀이시죠? 저는 그냥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총회장님은 절친이시고 그러니까 같은 마인드로 가는 걸로만 그냥 알지. 아니 그러니까 구호는 그렇게 내시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저한테 지금 뭘 물으시는지 몰라도 저는 정광훈 목사님 어쨌든 동원령을 내린 적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왜 우리 그러면 동원령을 내립니까? 그런 거 안 그러면 합니다. 총회장님이 이렇게 친한 분들한테 이렇게 개별적으로 얘기하신 걸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거기 간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저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목사님 저 시민언론 더 탐사의 권지연 기자입니다. 예. 네, 목사님 이번에 한기총 실행위에서 정광훈 목사 이단 규정할 때 목사님 그 피켓까지 갖고 나오시면서 반대 의사 표명하셨잖아요. 목사님 쪽에서. 네네. 근데 이게 총회 차원의 어떤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총회장이 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네네. 운전 중이니까요. 다음에. 아니 목사님 전화 안 받으실 거잖아요. 다음에 하면. 운전 중에. 네. 그러면 언제 통화 괜찮으세요? 괜찮은 시간에 그때 연락드릴게요. 그거 때문에 전화할 이유는 없어요. 네? 그 때문에 전화할 이유는 없으시다. 아무 때나 하라고요? 아니 그것 때문에 전화할 이유는 없으시다고. 아니 목사님 좀 확인이 필요해서요. 교단 차원의 어떤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총회장으로서 자꾸 그런 거를 이렇게 하시고 지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지시한 적도 없고요. 지시하신 적 없다고요? 목사님께서 동원령 내리신 거 아니에요? 동원 누구도 한 적 없고. 하신 적 없으시다고요? 네. 그 광화문 총회는 그래도 좀 개혁적인 목사님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총회 차원에서 하신 건 아니고 그 총회장님의 의지로 지금 그 피켓까지 마련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운전 중이니까 알았습니다. 네, 그럼 좀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종교의 그릇된 정치 개입과 야합이 일상화하고 서로의 약점을 쥐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다툼이 치열해지는 동안 민생은 더욱 고달퍼지고 있습니다. 시민언론 더 탐사 권지연입니다.